어머 박 여사, 이게 누구야? 지난달하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강남 가서 비싼 관리라도 받고 왔어? 혹시 로또라도 맞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휴, 무슨 말씀이야. 그냥 집에 굴러다니던 걸로 1분만 썼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남 얘기 같으시죠?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시니어 피부 노화만 연구해 보니까요. 딱 2주만 습관을 바꾸면 실제로 이런 말 들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니어 피부 변화만 추적해 온 박사 한규석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다뤄보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절대로 돈 바른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화장품 들었다가 가격 보고 도로 내려놓은 적 있으시죠? 며느리가 사온 비싼 화장품은 아까워서 김치통 옆에 넣어두셨다가 유통기한 다 돼서야 손등에만 살짝 발라보셨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하루 500원도 안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요.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명품 같은 아이크림으로 바뀌는 비밀 레시피가 있고, 이걸 어느 순서로 바르느냐에 따라 눈 밑 패임과 팔자주름이 다리미처럼 정리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조용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무료로 여러분 피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가족 중에 피부 고민 있는 분 계시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질문 드릴 테니 댓글도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30년 동안 시니어 피부를 지켜보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 71세 김정희 님도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 눈밑이 갑자기 꺼져 보이고 팔자주름이 깊어져서 외출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동창 모임 가기 전에는 화장을 아무리 해도 얼굴이 칙칙하고 피곤해 보인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살펴보니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작은 습관들이 문제였습니다. 세안은 너무 강하게 하고 제품은 너무 많이 올리고 순서도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딱 2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제품 수를 줄이고 올리브 오일에 이것 한 방울 섞어서 바르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방법이지만 김정희 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김정희 님이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눈밑이 촉촉하게 받쳐 올라오고 팔자 라인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본인은 화장도 너무 잘 먹는다며 3번이나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피부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라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바르셨는데도 주름이 깊어졌다면 그 이유가 이 다음 내용에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눈밑 패임과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시니어 피부는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크게 약해집니다. 한국노화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65세 이후에는 수분 유지력이 무려 40%나 감소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젊었을 때는 피부 속 수분층이 탄탄하게 유지돼서 로션 한 번만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 수분층 자체가 무너지면서 아무리 발라도 금방 증발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조명숙 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로션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덧바르셨대요. 아침에 바르고 점심 먹고 바르고 저녁에 또 바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피부 속은 더 당기고 눈밑 꺼짐이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수분만 계속 올리다 보니까 겉만 번들거리고 속은 오히려 건조해진 겁니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끌고 나가버린 거죠. 마치 젖은 빨래를 햇볕에 말리면 금방 바싹 마르는 것처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분제를 바른 다음에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조합해서 흡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냥 수분만 자꾸 올리면 증발만 빨라지거든요. 오일이 수분을 덮어주면서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겉만 번들거리면 오히려 건조가 악화된다는 거예요. 오일도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여서 아주 얇게 펴 발라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로션 얼마나 자주 덧바르시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과한 영양 단계 문제입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다는 믿음이 오히려 주름을 깊게 만들어요. 국내 장벽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영양 크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장벽이 약화된다고 해요. 70세 박진수 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아이크림까지 5단계를 한 번에 다 바르셨어요. TV 홈쇼핑에서 좋다고 해서 산 제품들이 화장대에 가득하셨대요. 그런데 피부가 마치 체한 것처럼 건조하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품이 서로 겹쳐지면서 장벽을 막아버린 겁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흡수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요. 제품을 많이 올릴수록 피부 표면에만 쌓이고 속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스스로 숨 쉬는 걸 방해받으면서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럴 때는 단계를 3단계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수분제 하나, 영양제 하나, 오일 하나면 충분해요. 제품이 많을수록 자극도 늘어나거든요. 혹시 화장대 위에 단계가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한번 세어보세요. 5개 이상이면 지금 당장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순환 저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순환이 떨어지면서 꺼짐과 붓기가 함께 생겨요. 일본 노화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시니어 분들은 림프 흐름이 평균 3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림프 흐름이 막히면 노폐물이 얼굴에 쌓이면서 아침에 퉁퉁 붓고요. 동시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눈밑은 꺼져 보이는 겁니다. 붓기와 꺼짐이 동시에 나타나면 얼굴이 정말 피곤해 보이죠. 제가 상담한 74세 김성자님은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서 외출이 두렵다고 하셨어요. 거울 보면 눈밑은 푹 꺼져 있는데 볼은 퉁퉁 부어 있어서 화장으로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 주변 순환만 간단하게 풀어드렸더니 붓기가 빠지면서 얼굴 전체가 정리됐습니다. 눈밑 꺼짐도 덜 도드라지고요. 림프 흐름이 열리니까 노폐물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윤곽이 살아난 겁니다. 이분께는 귀 앞뒤, 목, 쇄골을 3분만 마사지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귀 앞쪽을 엄지로 살살 눌러주시고요. 귀 뒤쪽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 목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쇄골 움푹 들어간 부분을 콕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힘을 세게 주면 오히려 막힙니다. 부드럽게 흐르듯이 해주셔야 해요. 아침에 얼굴 붓는 편이신가요? 그럼 오늘 당장 귀 주변부터 살짝 눌러보세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강한 세안 문제입니다. 세정력이 강할수록 주름은 빨리 깊어져요. 유럽 피부보호막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강한 세정제가 장벽 손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67세 윤소희님은 세수하고 나면 뽀득뽀득해야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강한 클렌저를 썼는데 오히려 미세주름이 점점 증가한 거예요.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당긴다고 하시면서도 그게 깨끗해진 느낌이라고 착각하셨던 거죠. 뽀득한 느낌은 사실 장벽이 손상됐다는 신호거든요.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다 벗겨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는 보호막이 원래도 얇은데 강한 세정제로 매일 벗겨내면 주름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은 물세안만 하시고 저녁에는 순한 오일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세안 후에 당기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세정력이 너무 강한 겁니다. 아침에도 세안제 쓰고 계신가요? 그럼 내일부터 물로만 씻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피부가 덜 당기고 주름도 덜 도드라질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순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올바른 순서가 주름 완화의 핵심이에요.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수분을 먼저 바르고 오일을 나중에 바르는 순서가 흡수율을 가장 높인다고 해요. 71세 이남혜님은 오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제를 올리셨대요. TV에서 오일이 좋다고 해서 제일 먼저 바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발라도 효과를 못 보셨던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면 영양이 막히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수분 먼저, 오일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피부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수분이 먼저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 오일이 덮어주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면 오일이 먼저 막을 형성해버려서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만 떠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순서 정확하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얇은 오일막 부족 문제입니다. 시니어 피부는 마지막 보호막이 정말 필수예요. 노화피부기능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일막이 주름 도드라짐을 28%나 완화한다고 해요. 68세 정혜숙님은 오일이 무겁고 답답할 것 같아서 항상 피하셨대요. 젊었을 때 오일 바르면 얼굴이 번들거리고 트러블 났던 기억 때문에 평생 오일을 안 쓰신 거죠. 그런데 시니어 피부는 완전히 달라요. 피지 분비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오일이 필수입니다. 오일 덧바르기만 추가했더니 정혜숙님 피부 결이 놀랍게 안정됐어요. 건조함도 덜하고 화장도 훨씬 잘 먹더래요. 아침에 파운데이션 바르면 주름 사이로 갈라지던 게 오일 바르고 나서는 매끈하게 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올리브 오일에 이것 한 방울만 섞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답답해지니까 아주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오일 무거워서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럼 오늘부터 한 방울만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가볍고 편안합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름을 다리미처럼 정리하는 생활 실천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일 비율 조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이것 두세 방울만 더해도 흡수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넣으면 무거워지고 번들거림만 생기거든요. 제가 여러 비율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에 이것 두 방울이 딱 황금 비율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는 빠르면서도 보호막은 제대로 형성됩니다.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여서 얇게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손바닥을 비벼서 체온으로 데워주면 오일이 더 잘 흡수돼요. 차가운 상태로 바르면 피부 표면에만 머물거든요. 그리고 두드리듯이 발라야지 문지르면 안 됩니다. 문지르면 마찰 때문에 오히려 주름이 생겨요. 여러분은 오일 얼마나 쓰시나요? 한 방울로 충분한데 두세 방울씩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손바닥에 남는 양이 있다면 그건 너무 많이 쓰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아침 물세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밤사이 회복된 보호막은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피부는 밤에 자면서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어요. 그게 아침에 얼굴이 약간 기름진 느낌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그게 바로 피부가 밤새 만든 천연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도 세안제를 써요. 답답하다고 세정제를 쓰면 밤새 만든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미지근한 물로 20초 정도만 흐르듯이 씻어주시면 돼요. 물 온도도 중요한데요. 너무 뜨거우면 보호막이 녹아버리고 너무 차가우면 모공이 닫혀서 노폐물이 안 빠져요. 손바닥에 물을 받았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온도가 딱 좋습니다. 세안제는 저녁에만 쓰시고 아침엔 물로만 충분합니다. 내일부터 물세안 도전해 보실래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피부 당김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눈가 당김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3분 순환법입니다. 귀, 목, 쇄골만 열어줘도 얼굴 흐름이 정리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으시죠? 그럴 때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귀 앞뒤를 20회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시고요. 귀 앞쪽은 엄지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귀 뒤쪽은 검지와 중지로 위아래로 쓸어내리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목은 위에서 아래로 10회 쓸어내리듯이 해주세요. 턱 밑에서 시작해서 목을 따라 쇄골까지 쭉 내려오시면 돼요.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 쇄골을 콕콕 눌러주시면 됩니다. 쇄골 움푹 들어간 부분에 검지와 중지를 대고 살살 눌러주세요. 여기가 림프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실 건 힘주지 않기예요. 부드럽게 흐름을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해요. 세게 누르면 오히려 림프관이 막힐 수 있어요. 아침에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당장 시도해 보세요. 단 3분인데 효과는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네 번째는 오일밤 활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이것을 섞으면 명품 같은 질감이 나와요.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 주고 사는 제품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써봤는데요. 질감도 부드럽고 흡수도 잘 되고 향도 은은해요. 콩알만큼 떠서 눈가와 팔자 부위에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 돼요. 눈가는 특히 피부가 얇으니까 더 부드럽게 해주셔야 하고요. 팔자 부위는 주름을 펴듯이 위로 올려주면서 발라주세요. 그런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아주 얇게 발라주셔야 해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트러블이 날 수 있거든요. 반대로 건조한 피부이신 분들은 조금 넉넉하게 발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건조한 부위가 어디인가요?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발라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눈가에 발라주는 걸 추천드려요. 자는 동안 천천히 흡수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가가 정말 촉촉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 줄이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이 바를수록 오히려 꺼짐이 강조돼요. 손바닥에 제품이 남는다면 그건 낭비입니다.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이 떨어지는데 제품만 많이 올리면 표면에만 쌓여요. 반 콩알 크기로 줄여보세요. 처음엔 부족할 것 같지만 막상 발라보면 충분합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똑같은 제품을 많이 바른 그룹과 적게 바른 그룹을 비교했더니 적게 바른 그룹이 오히려 피부 상태가 더 좋았어요. 흡수가 잘 되니까 효과도 더 빨리 나타나고요. 그동안 혹시 너무 많이 바르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오히려 피부가 더 편안해질 겁니다. 화장할 때도 들뜨지 않고 훨씬 매끄러워요. 여섯 번째는 밤 관리 단순화입니다. 밤에는 얇은 보호막만 있어도 충분해요. 많은 분들이 밤에 이것저것 다 바르시는데요. 수면팩처럼 두껍게 올리면 오히려 답답합니다. 피부가 밤에 숨을 쉬어야 재생이 되는데 두꺼운 막이 덮고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수분제 바르고 오일로 마무리 딱 2단계면 돼요. 밤에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는 시간인데 너무 많은 제품을 올리면 방해가 됩니다. 특히 영양크림을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하고 답답해요. 밤에 몇 단계 올리고 계신가요? 5단계 이상이면 지금 당장 2단계로 줄이세요. 수분과 오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일주일 루틴 만들기입니다. 피부는 반복에 의해 변해요.
그런데 매일 똑같이 바르면 자극이 쌓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오일 집중 관리를 하시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수분 집중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은 피부를 쉬게 해주는 날로 정하셔도 좋아요. 최소한의 제품만 바르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쉬는 거죠. 피부도 우리 몸처럼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쉬는 날을 주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만의 루틴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일주일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피부가 규칙을 기억하면서 점점 안정됩니다. 2주만 지나면 피부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단 하나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성분과 비싼 제품이 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많이 바를수록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었고요. 올바른 관리는 적게 바르고 순서를 지키고 장벽을 편안하게 만드는 쪽이라는 걸 다시 강조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 몇십만 원짜리 제품 사오시는 것보다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 한 병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밑 패임은 더 깊어지고 팔자주름은 더 선명해집니다. 아침마다 거울 보기가 두렵고 외출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죠. 화장을 해도 주름이 더 도드라지고 피부는 칙칙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식처럼 수분과 오일의 균형을 맞추고 순환을 열어주고 세안만 바로 잡아도 완전히 달라져요. 얼굴 전체가 훨씬 정리되고 편안해 보입니다. 눈밑이 촉촉하게 받쳐 올라오고 팔자 라인도 부드러워지죠. 제가 오늘 당장 권한다면 단 하나, 순서를 바꾸는 습관입니다. 수분 먼저, 오일 마지막. 이 한 가지만 바꿔도 피부는 놀랄 만큼 안정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로션 바르고 나서 올리브 오일 한 방울만 손바닥에서 녹여서 얼굴에 얇게 두드려 주세요. 단 이틀만 해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가족에게 도움된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위를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눈밑인지 팔자주름인지 아니면 다른 부위인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